안녕하세요. 챕터 5 조동사입니다. 조동사를 들어가기 전에 조동사라는 이름을 먼저 분해를 해보고 조동사 설명을 해드릴게요. 조동사, 한국어에서 조동사는 얘가 도울 조자를 쓰거든요. 그래서 돕다, 거들다 라는 뜻인데 결국 거들어주는 동사라는 뜻이 되는 거지. 그래서 동사를 도와주는 동사다. 조동사도 결국은 동사이긴 해요. 그런데 조동사 다음에는 동사 원형이 와야 된다 라는 규칙이 있기 때문에 얘네들을 하나의 세트로 봐서 하나의 동사 구 취급을 해요. 구라는 말은 단어가 두 개 이상 모여 있다라는 뜻이야. 오케이. 그러면 동사 구는 동사의 역할을 하는 구라는 말이고, 그럼 결국 두 단어 이상이 모여서 동사 역할을 한다라는 말이 되는 거지. 그래서 얘도 하나 취급을 하기 때문에 한 문장의 동사는 하나다 라는 원칙은 그대로 지켜지게 돼요. 그러면 이 조동사가 동사를 어떤 식으로 도와주느냐? 영어로 조동사를 modal verb라고 하는데, 이 modal이라는 단어, 이건 외울 필요 없어. 그냥 내가 알려주는 거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도 돼요. 외울 필요 없어요. 정말로. 얘는 라틴어에서 유래를 한 건데, 이제 기분이나 판단 혹은 방식, 태도를 의미하는 단어예요. 외울 필요 없다는 게 느껴지지? 라틴어 설명이니까. 그러면 결국 화자가, 말을 하는 사람 혹은 필자, 글을 쓰는 사람이 이 문장의 내용에 어떤 판단을 내렸는지 그런 의미를 더해주는 동사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동사 앞에서 쓰인다는 건 조동사 뒤에 동사 원형이 온다는 얘기고, 능력, 허가, 추측, 의무 등 이런 의미를 더한다 라는 얘기가 글을 쓴 사람이나 말을 하는 사람의 판단이나 태도를 더해준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예문을 먼저 보고 다시 설명을 드려볼게요. A bird can fly in the sky. A bird, 새고요. can, 할 수 있다 라는 뜻이야. fly는 날다죠. in the sky, 하늘에서. 그러면 새는 하늘에서 날 수 있다 라는 뜻이 되는데, 얘를 조동사 없이 쓰면 어떻게 될까? A bird fly인데 얘 3인칭 단수니까 flies. 이렇게 y로 끝나는 단어들은 y를 i로 고친 다음에 es를 붙여서 3인칭 단수형을 만들어요. 내가 3인칭 단수형이라고 하면 이제 알아들을 수 있죠. 오케이? 그래서 A bird flies in the sky. 이런 문장이 만들어지겠죠. 현재 시제로 쓴다면. 이 문장의 의미는 뭐야? 새가 하늘을 난다. 새는 평소에 하늘을 난다 라는 평소 상태를 전달하는 현재 시제로 쓰인 문장이죠. 얘는 그냥 팩트일 뿐이잖아. 근데 팩트를 전달하는 것 뿐이야. 그런데 can이라는 조동사가 들어가면 이 문장을 쓴 사람이 이 문장의 내용, 새가 하늘을 난다라는 내용에 내 태도가 어떠한지 혹은 내 판단이 어떠한지를 내포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a bird can fly라고 하면 내가 생각할 때 새는 하늘을 날 수 있다고 판단한 거예요. 오케이? 이거 조금 어렵죠? 이게 방금 내 설명이 최상위권을 대상으로 조동사 강의를 해야 할 때 주로 하는 설명이거든? 그런데 지금 이 얘기를 왜 했냐? 이 얘기를 한 번이라도 들어본 사람과 한 번도 들어본 적 없이 그냥 조동사는 조동사 뒤에 동사 원형 오고 여러 의미를 더해준다, 이렇게만 배우고 끝낸 사람의 차이는 나중에 조금 크다고 느껴졌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미리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나는 최하위권부터 최상위권까지 다 가르치잖아요. 가르쳐 왔고요. 그러면 최하위권에서 최상위권으로 올라온 애들 있잖아. 이런 애들은 보통 내가 오랫동안 가르친 애들이지. 얘네들은 최상위권에서 최상위권으로 들어가거나 아니면 최상위권을 유지하는 게 굉장히 쉬워요. 왜냐면 백지부터 내가 가르쳤으니까. 내가 영어를 읽고 사고하는 방식을 그대로 전수하면 되거든.
그런데 원래 그냥 상위권이었는데 최상위권으로 올라가고자 하는 애들. 얘네들은 보통 일반 학원이나 뭐 과외 이런 아니면 독학을 했거나 이런 학생들은 최하위권부터 내가 가르쳐서 상위권 올라온 애들, 여기서 이만큼 가는 시간보다 얘네들이 여기서 이만큼 올라가는 시간이 조금 더 길어요. 그 이유는 여기까지 올라오기까지 얘네들은 한국식 영어 교육을 받아왔을 테고, 당연히 여러분도 지금 한국식 영어 교육을 받고 있긴 하지. 이 친구들은 단 한 번도 영어의 본질에 대해서 배워본 적이 없어. 조동사를 왜 조동사라고 부르는지, 왜 영어로 modal verb라고 하는지, 그런 의미를 고민해 본 적도 없고 배운 적이 없으니까 영어를 이제 학습 도구로만 사용해 온 거죠. 내 성적을 위한 도구. 그런 친구들은 최상위권으로 올라가기가 조금 힘들어져요. 왜냐면 최상위권이다, 이제 압도적인 1등이다가 되려면, 뭐 우리 수능에서는 꼭 만점을 받을 필요는 없어졌지만, 이렇게 되려면 영어의 본질을 깨닫고 영어는 언어구나 라는 걸 깨닫는 순간 내가 시간 투자를 많이 하지 않아도 최상위 성적이 나오고, 시간 투자를 많이 하지 않아도 그게 유지가 되는 거거든. 내가 방금 조금 중요한 말 했는데, 영어는 언어구나 라는 걸 깨달으면 쉽다, 최상위권 가는 게 쉽다라고 했잖아. 이거 여러분들 공감하실 수도 있어요. 국어를 잘하는 친구들이나 혹은 뭐 여러분이 국어를 잘하실 수도 있겠죠. 그러면 그 친구들이나 여러분들은 국어에 그렇게 많은 시간을 쏟지 않는데도 늘 최상위권을 유지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지. 그건 뭐야? 우리는 본능적으로 국어, 한국어는 언어라는 걸 알고 있고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 언어에 감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시간 투자를 많이 하지 않아도 그 감이 유지가 되는 거죠. 그런데 영어를 문법적으로 분석만 하고 막 학문적으로만 들여다보면 그 감이라는 게 잘 안 생기거든. 그래도 분석을 열심히 하면 상위권까지는 갈 수 있다, 충분히. 그리고 분석해도 최상위권으로 갈 수도 있어요. 대신 엄청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겠죠. 근데 나는 이 엄청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는 걸 알고 있으니까 조금 더 빨리 가는 길을 알려주기 위해서 영어는 언어다, 그래서 언어의 본질을 깨달아라 라는 방식으로 가르치고, 그 시간이 그래도 여기서부터 쭉 배워왔던 애들이랑은 차이가 조금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내가 방금 한 말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조동사는 결국 문장에서 문장의 의미를 화자나 필자가 판단하는 거, 혹은 화자나 필자의 태도를 나타내주는 말이구나. 이거 그냥 그렇구나 라고 받아들여 주시면 좋겠어요. 그럼 다시 우리 이제 시험에서 중요한 문법을 공부를 해보면, 조동사, 얘네의 특징은 기본적으로 모든 조동사는 추측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거기에 플러스 알파의 의미를 하나씩 더 가지고 있어. 모든 조동사가 추측의 의미만 가지고 있으면 조동사가 이렇게 여러 가지가 나올 필요가 없거든. 근데 기본적으로 모든 조동사가 공통적으로 추측의 의미를 가지고 있고, 거기에 플러스 알파로 각 조동사마다 각 단어의 뜻을 가지고 있는 거야. 오케이? 그러면 can이랑 may 나왔는데, 이 can, may 둘 다 추측의 의미 가지고 있어. may는 추측 써있네 아예. can도 추측의 의미 있어요. 주로 뭐일 수 있다 인 건데, 이거 막 뜻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추측이구나 라고 받아들이시는 게 좋아요. 추측의 강도는 꽤나 강한 편이에요. 뒤에 나올 must, 얘는 추측의 강도가 100%야. 100% 확신하는 거야. may는 한 30% 정도? 뭐 일지도 모른다 인 거고, can은 한 90% 정도의 강도로 추측하는 거예요. 뭐 강도까지 외우려고 하지 말고 외워야 될 거 뭐다? 모든 조동사는 추측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 can이라는 단어는 능력, 뭐뭐 할 수 있다 라는 의미를 플러스 알파로 가지고 있는 거다. may라는 조동사는 허가, 허락, 뭐 해도 된다 라는 의미를 플러스 알파로 가지고 있는 거다. must는 의무겠죠. 뭐뭐 해야만 한다. 오케이? 이 지금 노란색으로 칠해놓은 거,
이 뜻은 외워야 합니다. can이 할 수 있다라는 뜻인 거 몰랐으면 외워야 된다는 말이야. 다음 you can eat this snack. 이 문장 보면 너는 can 할 수 있다. eat 먹을 수 있다. this snack 이 과자를 먹을 수 있다. 이거 너는 이 과자를 먹을 능력이 된다는 게 아니지. 너 이거 먹을 수 있어. 이거 뭐야? 먹어도 된다는 말인 거잖아. 이거 안 외워도 우리 한국어로 번역만 되면 먹을 수 있다라고 번역이 되면 이 문장을 이해하는 거 가능하지. 너는 이 과자를 먹을 수 있다. 이거 먹어도 된다라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잖아. 그지? 그러면 허가 뜻 안 외워도 돼요. 그냥 할 수 있다로 번역해서 머릿속으로 이해하시면 돼. 오케이? 추측은 뭐 예시가 있을까? The noise. 그 소음은 noise, 소음은 can be 일 것이다. 일 수 있다니까 추측. 뭐 일 수 있다? can be a cat. 고양이일 수 있다. 그 소음은 고양이일 수 있다. 이것도 그 소음의 능력을 나타내는 게 아니잖아. 그지? 이건 추측인 거죠. 이 소음은 고양이일 거야 라고 추측하는 거죠. 그럼 여기 will로 바꿔도 되니? 되죠. 추측이니까. 오케이. 근데 will엔 의지를 담고 있는 경우에 많이 쓴다고 했죠. 그런데 noise가 의지를 가지고 있을 확률이 좀 적겠지. 그러니까 will 대신에 다른 조동사를 주로 쓰는 거예요. 그래서 can 같은 걸 주로 쓰겠지. 오케이. may 봅시다. 뭐 해도 된다. 허락해주는 의미. 아, 미안해. 방금 소리 났니? 카톡, 내 PC 카톡을 켜놔가지고 미안합니다. 지금 껐어요. 다시. may, 허락. You may enter the room. 너는 may enter, 들어가다죠. the room, 방에. 방에 들어가도 된다. 뭐 해도 된다. 오케이. 이런 식으로 해석하시면 되고, 여기서 기억하셔야 될 거. enter, 들어가다라는 뜻이잖아. 이거 enter into. 나중에 우리 전치사 배우겠지만 into라는 전치사가 있어요. 전치사가 뭔지는 나중에 전치사 파트에서 따로 배울 건데, into라는 단어가 어디 안으로라는 뜻이거든. 이거 enter into the room 이라고 쓰면 안 돼요. 지금 그래서 기억해야 될 건 enter the room 이라고 통째로 외우세요. 방에 들어가다는 enter the room, enter into the room 이렇게 쓰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enter the room 하면 방에 들어가다. 얘를 통째로 외워. 오케이. 다음 may의 추측. the weather, 날씨죠. may be cold tomorrow. 그 날씨가 추워도 된다는 말이 안 되잖아. 그지? 그러면 추울 것이다. 추울지도 모른다. tomorrow, 내일. 할 수 있겠죠? must 봅시다. must는 해야 한다잖아. 그러면 하면 안 된다. 반대 의미는 뭘까요? 하면 안 된다. 얘는 must not 이라고 쓰면 하면 안 된다가 되겠지? must not. 혹은 cannot. 얘는 이제 cannot은 주로 한 단어로 붙여서 써요. 아니면 can't라고 줄이기도 하고요. 근데 그냥 cannot이라고 써봅시다. 이거 이렇게 하면 뭐 하면 안 된다. 그런데 don't have to라는 뜻이 있어. have to는 나중에 준조동사를 배울 때 배우겠지만 얘는 뭐뭐 할 필요가 없다요. 마찬가지로 don't need to. need도 할 필요가 없다. 같은 뜻이고 얘는 해야 한다의 반대인 거죠. 그러면 뭐 임에 틀림없다. 얘의 반대는 뭐겠어? 뭐가 일리가 없다. A 임에 틀림없다? 이거는 A가 맞다는 거잖아. A 일리가 없다. 얘는 100% A는 아닐 거다 라는 거지. 이거의 반대는 cannot을 씁니다. 오케이. 여기 밑에다가 cannot 밑에다가 뭐 일리가 없다 까지만 같이 써놓으면 되겠네요. 되겠죠? must의 반이어는 가끔씩 시험에 출제되는, 내신에서 출제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이 표현들을 알고 있어야 독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표현들은 외워두시길 바랄게요. 우선 해석을 해봅시다. We must protect the environment. 우리는 must 해야 한다. protect 보호하다. the environment 환경을. 우리는 반드시 보호해야 한다. 환경을. 해석할 수 있겠니? 다음 문장 봅시다. He looks tired. 그는 보인다. tired 피곤한. 그가 피곤한 것처럼 보인다. 그는 피곤해 보인다. 이 tired 뭐라고 부를까? 주격 보어. He must be sick. 그는 아파야 한다. 말 돼? 그는 피곤해 보인다. 걔는 아파야 돼. 이게 뭐야? 이런 무슨 인성 파탄. 그럼 안 되지. 그는 아픔에 틀림없다. 라고 가야죠. 그는 아픈 게 틀림없다. 오케이. 여기서 꼭 알아야 되는 거, 조동사 뒤에는 동사 원형 쓴다. 오케이. 이거 꼭 기억해야 된다.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조금 더 써도 되니? 조동사를 부정할 때에는 방금 여기다 must나 쓴 것처럼 부정할 때는 조동사 뒤에다가 not을 쓴다. 오케이. 이거는 이제 알 수 있겠죠? 자, 여기 2개 추가할게. 근데 쉬워. 조동사 뒤에 조동사가 또 올 순 없어요. 오케이. 그리고 여러분 본능적으로 느꼈던 것들 있을 거야. 아니면 눈치 못 챘을지도 모르겠지만 주어가 3인칭 단수여도 조동사 뒤에는 s나 es를 붙이지 않아요. 우리 여기서 봤지? He must. The weather may. 얘네 다 3인칭 단수인데 s나 es 안 붙였잖아. 오케이? 이 네 가지는 조동사에 대한 약속이야. 조동사는 이렇게 쓰자 라고 약속한 거야. 그러니까 얘는 지켜줘야 해요. 오케이? 다음 넘어갑시다. 확인을 해보면 첫 번째, A plant can grow without sun. A plant, 식물은 자랄 수 있다. without은 뭐뭐 없이 라는 뜻이에요. 태양 없이 자랄 수 있다. 문장이 좀 이상하네요. 여기 해석은 자랄 수 없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can이 아니라 can't로 바꿔야겠네. 틀린 걸 고치는 문제가 아닌데 이건 그냥 오타 같죠? 미안합니다. 이거 발견을 못했네. 검수할 때. 여러분 교재도 좀 바꿔주세요. 다음 문장. You must recycle paper. recycle 뭐예요? 재활용하다 라는 뜻이에요. 너는 반드시 재활용해야 한다. paper, 종이를. 할 수 있겠죠? 다음. The price may vary. vary라고 하면 다양하다 라는 뜻이에요. 이거 자주 나오는 단어니까 스펠링이랑 같이 외워두세요. very라고 쓰면 뭐야? 얘는 매우 라는 뜻이고 발음이 비슷하죠? 그러니까 스펠링 잘 기억하세요. vary는 근데 동사고 이 vary는 부사고 그래서 듣기를 할 때에도 발음의 차이가 거의 없지만 들었을 때 이 vary라고 들린 단어의 역할이 그 문장에서 뭐냐에 따라서 듣기도 맞힐 수 있겠죠. 구별할 수 있겠죠. 그러면 가격은 아마 다양할 수 있다. 가격이 달라질 수 있다는 얘기죠. 되겠고 다음 I can return the book tomorrow. 나는 할 수 있다. 돌려주다죠. return 반납하다. 돌려주다. 그 책을 돌려줄 수 있다. 내일. 이거 내일 되면 그 능력이 생긴다는 게 아니라 내일 반납해도 돼 라는 말이겠지. 오케이. 좋아요. 다음. 조동사를 활용하여 문장을 완성하시오인데 조동사만 빼고 칸을 만들어 놨죠. 이거는 사실 1번 문제를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문제 구성을 했는데 문제 구성을 하고 나니까
2번 문제를 만드는 게 너무 말이 안 되는 거야. 이거 must 써놓고서 여기다가 must. 차라리 이걸 주지 말 걸 그랬어. 근데 쓰고 나서 조금 후회하긴 했는데 뭐 이미 만들어졌으니까 해보죠. 1번 문제를 만든 이유는 Can you swim? 하면 너는 수영할 수 있니잖아. 지금 조동사 다음에 you swim 주어 동사가 나온 거죠. 그리고 물음표를 붙였어. 이러면 의문문인 거잖아. 얘 원래 문장은 뭐였겠어요? 평서문은 뭐겠어? 주어 다음에 조동사 그 다음 동사 원형 나왔겠죠. 영어로 쓰면 You can swim 이었을 거 아니야. 그런데 우리 앞 시간에 의문문 만드는 방법 배웠잖아. 뭐 어떻게 만들었죠? 의문사 쓰고 동사 주어 순서로 바꾼 다음에 물음표 붙이면 의문문이라고 했어. 이런 애들을 WH question이라고 해요. 이런 애들은 yes or no로 대답할 수 없어요. 언제 뭐 했어? 누가 뭐 했어? 이런 거 물어봤는데 야 너 어디야? 그랬는데 응 이럴 수 없잖아. 그런데 yes or no로 대답할 수 있는 거. 야 너 그거 했어? 아니면 너 수영할 수 있어? 이런 거 응, 아니로 대답할 수 있는 애. 이런 애들은 의문사가 필요가 없지. 이런 애들은 그냥 동사 주어 순서로 바꾸면 돼. 동사 그 다음 주어 오고 뒤에 물음표 붙여주면 의문문이 되는데 이 동사의 종류가 뭐냐에 따라서 이 동사가 그냥 앞으로 올 수도 있고 지가 앞으로 이동할 수 없는 동사도 있거든. 예를 들어서 You are a student. 너는 학생이다. 이 문장을 의문문으로 바꾸면 얘는 비동사잖아. 비동사는 이동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의문문으로 바꾸면 어떻게 돼? Are you a student?가 되겠죠. 해놓고 물음표 붙이면 너는 학생이니? 이렇게 되는 거라고. 그런데 일반 동사, 비동사가 아닌 일반 동사들은 혼자서 이동할 수가 없어. 예를 들어서 You love me. 얘 비동사 아니잖아. 그러면 love you me? 라고 쓰면 안 된다고. 그러면 얘 대신에 대신 내보내 다른 동사를 대신 내보내고 나머지는 그대로 써요. 그러면 우선 동사가 앞으로 나간 거긴 하잖아. 이 love라는 동사 대신에 나간 거긴 하지만 어떠한 동사가 대신 나간 거지. 그지? 이런 애들은 조동사라고 불러요. 얘도. 근데 뭐 조동사 이름 이거 헷갈리니까 하지 말고 do나 주어가 3인칭이었으면 does, 과거형이었으면 did. 이런 애들을 앞으로 내보내고 어순을 유지해요. 그래서 do you love me?가 되겠죠. 의문문일 때. 이제 조동사인 경우 뭐 I 뭐 이 문장을 합시다. You can swim. 너는 수영을 할 수 있어. 얘를 의문문으로 바꿀 때는 어떻게 하겠어? 조동사를 그냥 앞으로 내보내는 거야. 그래서 Can you swim? 이라는 문장이 되는 거죠. 오케이. 내가 이 의문문 만드는 법 가르치려고 1번 문제를 만들었는데 2번 문제가 너무 어처구니없이 풀리게 되죠. 2번 보면 그는 정직한 사람이 틀림없다 100% 확신하는 거니까 must라는 단어를 써줄 거고 그는 틀림없다 뭐 임에 틀림없다 뭐 이다니까 an honest 정직한 person 사람. 오케이. 얘는 해석을 해보세요. You may use my computer. 너는 해도 된다 사용하다니까 너는 사용해도 된다. 내 컴퓨터를 사용해도 된다. 이건 뭐야? 해도 된다 라는 허가죠. He must be a doctor. 그는 의사여야만 한다. 돼? 이상하죠? 그럼 의무? 아니고. 그는 의사여도 된다. must의 허가 의미가 있었나요? 없었지. 그러면 그는 의사임에 틀림없다가 가장 자연스러운 해석이겠다. 할 수 있겠죠? 여기까지 챕터 5 마무리하고
우리는 다음 시간에 should랑 will이라는 조동사를 배워봅시다. 오늘도 공부하느라 고생 많으셨고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봅시다. 수고했습니다.